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의 공식 기온이 기상청 이전 이후 2도 이상 낮아져 시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력자가 또 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익산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로 인근 주민들의 식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가 찜통처럼 달아오르고 있지만 기상청의 공식 기온은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감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요. 기상청이 이전한 뒤 이런 일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어제. 얼마나 더운지 환경단체와 함께 전주 도심을 돌며 측정해봤습니다. 인파가 많은 대학로 주변 35도가 넘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전주 팔복동 기린대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는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서부 신시가지 고층 아파트 근처에 놓은 온도계는 금세 37도를 넘겨버립니다. 엄청 덥죠. 전주 근처 앞에 편의점 갔는데도 더워가지고 땀 흘려서 집 가서 다시 또 샤워할 정도로 더워요. 그렇다면 기상청 공식 측정값은 얼마일까? 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전주의 최고 기온은 33.7도. 도심 곳곳의 측정값과 1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부 신시가지처럼 고층 건물이 밀집돼 들어선 곳에서는 한낮 기온이 기상청 공식 측정값보다 무려 3, 4도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공식 기온이 도심값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건 2014년경. 7, 8월 최고 기온의 평균이 2010년 31.8도, 2013년에는 33도까지 치솟았던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29도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4년은 도심 한가운데 있던 전주기상지청이 가련산 자락 지금의 장소로 옮긴 시점입니다. 가련산이라고 있는 녹지 지역과 많은 도로나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의 어떤 온도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전주기상지청은 현재 측정 장소가 기상학적으로는 더 나은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물과 포장도로 일색인 전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기온 정보도 도중에 달라지는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도 강간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인데요. 보호관찰소는 이 남성이 발찌를 훼손한 뒤에야 알아차렸고 대응까지 늦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요금소 앞 갓길에 전자발찌가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강도 강간죄를 저질러 5년형을 받고 복역한 45살 강모 씨가 차고 있던 발찌입니다. 군산에 사는 강 씨가 승용차로 70여 킬로미터를 달려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겁니다. 화물기사가 화물차를 우측 갓길에 세웠대요. 근데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그게 그 전자발찌로. 차량 조회 결과 강 씨는 그젯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당국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뒤 상황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강 씨는 차량을 타고 서울로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며 대응도 늦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강 씨를 쫓고 있습니다. 추적은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하고 일단 지금 수도권에 있는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한편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례는 7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악덕업체가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탓에 익산 낭산면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폐축전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익산 낭상면의 한 폐석산.
이곳에서 400~500m 거리의 6개 마을 60여 가구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수질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수기로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 하천 쪽으로.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지하수에서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질소 산화물이 나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실물 공급을 위해 익산시는 부랴부랴 생수를 내놨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2달 안에 상수도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오염 정도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오염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이제 물속에 많이 녹아나오게 됐고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석산 매립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 피복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그 우수 차단 시설을 비닐을 덮으려면 저희가 어저께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한 2천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지정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톤의 삼겹살을 수입합니다. 국내 생산보다도 많은 양인데요. 다른 나라는 먹지 않는 돼지 뱃살을 싹쓸이하듯이 들여와서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검은 삼겹살 유룡 기자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정육점에 새빨간 고기만 즐비할 뿐 기름진 고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지방이라도 칼로 도려내고 파는 것이 칠레의 정육점 문화입니다. 이곳 칠레 정육점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것을 찾자면 돼지 뱃살에서 기름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돼지 갈비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의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는 삼겹살이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모두 한국으로 수출되는 돼지 뱃살입니다. Queda transformado en esto directo a cliente. ¿Ya? Cliente coreano. Acá tenemos el mismo cuarto central pero con hueso y transformado al cliente va sin piel y con poca grasa y para mercado.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 지방에서 갈비살을 도려내지 않고 갈비뼈만을 빼내 삼겹살에 고기를 더 두툼하게 붙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비용은 모두 가격에 전가됩니다. We have to apply on the price. 50 cents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Maybe the sheep belly is 320 euros or less, and the single belly is 370 euros. 한국이 수입하는 삼겹살은 연간 20만 톤. 지구촌 돼지 뱃살의 4분의 1. 국내 생산 15만 톤을 웃돕니다. 저녁마다 한국의 골목골목에서는 값싼 동물성 지방을 태우는 기름 냄새, 돈 냄새가 진동합니다. 12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는 얼마였어요, 킬로그램이요? 4,000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kg에? 네. 예. 4,000. 지금도 각 나라의 고기별로 원산지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4,000원대부터 5,000원대, 6,000원대. 지구촌을 떠도는 기름덩어리의 종착역 한국. 지난 30년 고기구이 문화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천만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이 허위 서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55살 A 씨는 전주의 한 은행에서 국가가 90%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7,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었지만 4대 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재직 증명서와 전세 계약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모두 조작된 서류였지만 은행에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서류만 보고 대출이 바로 됐다고요. 가능했다고요. 40살 윤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건설회사 이사로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건물주와 명의자와 짜고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또 청과점포를 얻은 뒤 매출이 많은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만들어 정부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심사와 신용정보 조회, 또 형식적인 실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류를 조작한 41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53살 최모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말 군산시 대야면의 한 노인대학 행사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7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무리를 빚은 남원 평화의 집이 폐쇄됩니다. 남원시는 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책임을 물어 올 연말쯤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2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공동생활 가정을 만드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가운데 절반가량이 9월 안에 철거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철거 대상 학교 98곳 가운데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47곳의 우레탄 트랙을 9월 안에 철거하고 나머지 51곳은 교육부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 45곳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범완주군 공동대책위는 완주군 6만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가 완주군 동의 없이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만큼 전주시에서 제출한 합의각서 초안을 반려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8월 초에 예비군 훈련장 완주 이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지역 상황입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량 흐름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익산대로 모현 사거리에서 배산 사거리 1차로 앞 승용차가 사고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남원 지리산과 운봉구원 일대가 여름철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장수 가야유적이 특별 전시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7월의 폭염 속에 산길을 달리고 또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 국내 11개 팀 마라톤과 중장거리 선수들이 여름철 전지훈련지로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고지대 훈련의 성과가 검증되면서 올 들어 남원을 찾은 선수들만 2,300여 명. 전지훈련 1번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 훈련을 와가지고 훈련했는데 저희 선수가 정체에서 800에서 2등도 하고 여기서 효과를 봐가지고 올해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1,500여 년 전 장수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야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장수군이 오는 9월 4일까지 출토 유물 특별 전시전을 열었습니다. 1500년 전 선조들이 일궈놓은 찬란한 가야 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안 격포와 채석강에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 부안 지역 외식업소들이 불친절,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없는 산무 운동을 벌입니다. 부안에서 헬링도 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즐기기 바랍니다. 무주 부안군과 검은색 과일인 블랙프루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이 관련 제품 기술 이전식을 열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완주군이 아동 전용 놀이공간인 신기 방기 놀이터를 개장합니다. 비봉면 소재지에 문을 여는 놀이터는 암벽 오르기와 밧줄 타기, 그물과 모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보건당국이 해외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여행 예정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접종과 예방수칙을 숙지해 여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까지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104명에 대해 설사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 25명에 대해서는 가검물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주시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관이나 세대에 대해 빗물 사용량에 비례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빗물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유량계로 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전주에는 현재 130개의 빗물 재이용 시설이 설치돼 있고 최근 점검 결과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합법적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1순위 후보자를 조속히 임용 제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경북 산림치유원과 달리 지리산 덕유산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50%를 지방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을 줄인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이나 지방비 부담이 40%에 이르는 한중 경협단지 모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건선거 의혹에 대해 의도는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었다며 관련 시의원과 시도 모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긴급하지도 않은 보조금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집행했으며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시도의원이 관여됐다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내년 개소를 목표로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도인권위원회는 내년까지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상담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 제도와 행정 체계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헌장 제정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인권헌장을 제정해 2018년 선포할 계획입니다. 환적 물량 증가 등으로 군산항의 물동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군산항 총 물동량은 946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항에서 들여왔다가 잠시 보관한 뒤 다시 내보내는 환적 차량이 10만 7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고 수입 물량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유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월 쓰러져 있는 자신을 치료하던 40대 구급대원의 신체를 쓰다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창 독립국악당의 테마 공연이 오늘 오정 조소녀 제자들이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으로 펼쳐집니다. 추단 판소리 보존회가 모레 부안 상설시장 공연장에서 마당창극, 뺑파, 부안시장의 떤내를 선보입니다. 군산 시림합창단의 제87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유랑극장이 오늘 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에서 마련됩니다. 모던 칼라 기획의 9번째 청년작가 후원전이 24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경북 김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내일 군산시청 서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저귀 도서관이 오늘 부모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쪽구름 희망포럼 창립식이 모레 전주시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국립김제 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는 물을 테마로 한 가족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제14회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내일부터 29일까지 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전주와 군산 등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일부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완주, 익산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는 1에서 2.5m,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